이란은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정권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적이라고 선전된 파시즘 민병대 하메네이의 2천만 대군은 더 이상 거리를 순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부에서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바불까지, 콤에서 타브리즈까지 경찰서가 불타고 있으며 구치소의 문이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바시지 경찰 차량이 불덩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천안문식 진압 계획을 실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테헤란이 함락되고 권위가 사라졌으며 그날 밤 사람들의 의지 앞에 성직자들의 철권이 무너졌습니다. 이 붕괴의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월 18일 밤 테헤란 중심부의 바시지 본부 앞에서의 그 중요한 단절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정이 되자 정권 세력과 민중 간의 심리적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수년간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모든 모퉁이에서 도덕적 수호자 역할을 했던 검은 제복의 민병대 구조는 처음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지도 못한 채 붕괴되었습니다. OSINT 소스에 의해 검증된 이미지와 현장 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조직적인 방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테헤란의 주요 바시지 본부는 수만 명의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란 역사에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부에 강화된 철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테헤란에서 일어난 일은 국가의 주권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단순히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감금할 수 있는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수년간 바시지를 두려워했던 이란 국민들은 그들에게 혼란의 순간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테헤란의 사건은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도시로 퍼졌습니다. 바볼에서 일어난 일은 이 붕괴가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바볼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 즉 정권의 억압 도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범죄 경찰서와 바시지 센터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보입니다. 사르다브 아바드 지역과 알라술의 바시지 기지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권 군대는 지역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때 바시지 오토바이 한 대로도 지역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갑차조차 거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안군은 이제 자신들의 기지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계엄령 위협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다. 이는 명령을 집행할 메커니즘이 사람들에 의해 포위되어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 붕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정권이 자국민에게 지역 거부 교리를 적용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리의 통제는 국가의 손에서 벗어나 조직된 분노한 군중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테헤란과 바볼의 화재는 단순히 건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의 45년 된 무적 신화가 불타는 것입니다. 이 붕괴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예상대로 최대의 힘이었습니다. 테헤란 행정부는 1989년 티안안먼 광장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행한 유혈 무관용 모델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6년에 이란 사람들은 1989년의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로이터와 현지 소식통에서 유출된 끔찍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정권군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0명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권이 생존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끔찍한 학살이 사람들을 집에 가두고 거리를 비우며 침묵의 장막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천안문의 논리였다. 너무 강하게 타격을 가해 아무도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란에서는 반대의 반응, 역풍 효과가 발생했다. 사람들을 억누르기보다는 5,000명의 사망자는 분노를 되돌릴 수 없고 협상할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각 장례식은 새로운 시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각 총알은 두려움을 조금씩 지우고 순수하고 응축된 복수심으로 대체했습니다. 거리의 군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철권은 치명타를 가한 곳을 짓누르기보다는 더 큰 폭발을 일으켰다. 정권이 폭력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것은 자신의 정당성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상에서의 전술적 우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년간 바시지의 가장 효과적인 억압 도구였던 오토바이 무리가 이제는 죽음에 덫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만으로도 군중을 해산시키기에 충분했던 과거와 달리 1월 16일 테헤란에서의 영상은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위대는 좁은 거리에서 매복을 설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수제 장애물을 사용하여 이 기동 부대를 멈추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민병대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에 녹화된 또 다른 비디오에서는 건물의 발코니와 옥상에서 조직적인 저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에서 거리의 민병대에게 물건을 던져 그들의 지역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도시 게릴라 방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네, 그들의 거리를 요새로 바꾸었습니다. 정권의 가장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른 대응 부대인 오토바이 부대는 이러한 전술로 인해 마비되어 이동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파동 효과는 정권의 군사교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폭력의 독점은 더 이상 국가에 있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는 군중에게 있습니다. 테난먼 2.0 실험은 정권이 기대했던 침묵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의 악몽인 혼란을 가져왔다. 지상에서의 군사적 패배와 도덕적 붕괴가 결합되어 정권의 마지막 정당성을 쓸어버렸다. 절박한 바시지와 혁명 수비대는 전쟁 범죄의 기록에 남을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마단시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민병대가 구급차를 이용해 시위대에 침투하거나 무기를 운반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국제법상 불가침으로 간주되고 생명을 구하는 상징인 구급차가 정권에 의해 군사적 트로이 목마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이 함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완전 무장한 민병대원들이 멈춘 구급차에서 나오고 있으며 부상당한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정권이 전장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 인간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눈에 비친 국가로서의 지위까지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구급차주에 숨어 자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붕괴된 것이다. 그래서 수년간 억압받는 자들의 군대로 이란 국민에게 홍보되었던 이 구조가 어떻게 구급차주에 숨어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죽음의 기계로 변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테헤란의 거리에서가 아니라 파리의 조용한 교회에 있는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된 이 구조의 뿌리는 1978년 프랑스의 르플로르 샤토 마을에 심어졌습니다. 텔레그래프가 발견한 충격적인 문서에 따르면 망명 중인 하메네이의 측근들은 샤 정권에 대항하는 인민군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의 군사교리를 이슬람법이 아닌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의 게릴라 전술에서 복사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 거리에서 사람들과 대치하는 바시지와 이란 혁명 수비대는 더 이상 파리의 이상주의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를 삼키고 항구를 통제하며 석유에서 마약까지 모든 종류의 밀수를 관리하는 범죄 조직입니다. 바시즈 협동재단, 주택시장부터 주식시장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는 독점기업. 사설 항구, 국가 세관 통제를 벗어나 수십억 달러가 통제 없이 흐르는 블랙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진정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 앞에 종교 경찰이나 보안 무대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자원을 착취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제복을 입은 마피아 카르텔을 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 지뢰밭을 제거하기 위해 1980년대에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유산은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에게 발부하는 용병들에 의해 탈취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신은 또한 동기 상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수십억 달러를 두바이로 밀수하는 동안 왜 테헤란의 빈민가에 사는 하급 바시지 대원이 이 마피아 보스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정권의 충성 체계가 무너진 지점입니다. 구성원들은 동기를 잃고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정권은 이라크와 파키스탄에서 용병을 데려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가속화한 마지막 타격은 기술입니다.
정권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끊어 디지털 철의 장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들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스타링크 터미널과 분산 네트워크가 정권의 검열 장벽을 뚫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불타는 경찰서 이미지가 몇 초 만에 뉴욕, 런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적인 정권의 두려운 선례입니다.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는 혁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완전히 정권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2026년 1월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보안국가의 지위를 잃은 날짜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경찰서가 불타고 구급차가 군용 차량으로 사용되며 사람들이 감옥문을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계엄령 선언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괴물, 그 거대한 바시지 기계가 사실은 파리에서 수입한 전술로 지탱된 마피아가 득실거리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회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테헤란에서 무너진 것은 단지 본부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45년 미래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철권이 부서졌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누가 잔해 아래에 남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미 잔해 아래에 묻히지 않기 위해 탈출 경로의 모든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소식통과 위성 이미지는 85세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테헤란의 지도부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장갑차 호송으로 이동되어 지하 500m의 핵방공호로 내려갔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지하가 아니라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라저 항공의 에어버스 A340은 하메네이의 개인 용도로 배정되어 수년간 제재를 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엔진을 가동한 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러시아일 가능성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하메네이를 받아들일까요? 하메네이는 이제 수년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르며 드론을 판매하고 서방과의 다리를 불태운 모스크바를 자신의 생명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에게 하메네이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전성기를 지난 자산입니다. 크렘린에서의 계산은 현재 냉정한 이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푸틴이 축출된 하메네이를 러시아에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메네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란의 새로 수립될 정권과 서방과의 모든 다리를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적이 충분한 푸틴은 또 다른 망명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러시아 외교 정책에 무자비한 규칙이 적용합니다. 러시아는 친구가 없고 오직 이익만 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이제 푸틴에게 제공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의 권위는 사라졌고 그의 군대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메네이가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비행기에 실린 그 신비로운 상자들은 이란의 40년간의 핵기록, 요원 네트워크 목록,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 기술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단순히 푸틴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세모난 활주로에 대기 중인 그 비행기는 하메네이의 탈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식 가미카제 항공기를 닮았습니다. 푸틴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메네이는 착륙할 곳 없이 연료가 떨어져 하늘의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문을 열면 하메네이는 러시아에서 손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사드처럼 죄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테헤란 정권은 바시지와 혁명 수비대 같은 억압적인 세력으로도 계속되는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계획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바시지와 혁명 수비대가 그에게 등을 돌린다면 하메네이는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 정권은 탈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쳐서 새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